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이브는 1분기 때 내내 민희진 씨의 어도 대표인 민희진 씨의 이 경영권 분쟁 얘기가 이 하이브의 주가를 발목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멀티로 운영되는 이 레이블이 내부의 반란에 의해서 경영권을 빼앗기고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부각된 것인데요. 왜냐면 그 전까지 하이브는 어떤 특정한 스타 이 PD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장에서 블록 찍어내듯이 이 아티스트를 찾아내고 육성시켜서 시장에 런칭, 그러니까 데뷔를 시켜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전형적인 엔터테인먼트 공장, 팩토리 형태로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된다는 걸 아주 이제 경쟁력으로 내세웠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 민희진 사태에서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 민희진 사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어도 대표의 이 경영권 분쟁 문제는 뭐 2차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씨가 화해하자고 제스처를 취했지만 뭐 나름대로 이 K-팝의 여러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면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돼 가고 수면 아래에서 서로 협상에 의해서 민희 씨 쪽에서 원하는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명예롭게 회사를 나가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하이브에서 끌어내질지.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정상적으로 임시 유총을 열어서 대표를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경영상 이슈들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가능한 문제인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민희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에게는 또 이제 주가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난 1분기 때 이제 실적도 부진했고 또 그러한 이미지까지 망쳐버리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아주 만신창이가 돼버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된다는 게 하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갖고 더 많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이 여러 레이블을 동시에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그 해의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계산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어도우의 뉴진스가 올해 가장 큰 핫한 아티스트로 나름대로 이제 이 BTS가 없는 빈자리를 메꿔주는 돈 벌어다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고, 여기에 또 이 민희진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슈화가 된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또 가장 희망적인 건 이 BTS 멤버들이 이제 군대를 거의 대부분 다 갔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통해서 만기 제대하는 멤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BTS 제일 먼저 군에 입대한 진군이 이제 요번에 제대를 했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만기 제대했고, 그리고 이제 BTS 멤버로서 이제 활동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좀 쉬었다가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이제 BTS라는 간판을 이용해서 하이브가 다시 한번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하이브가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 게펜 레코드라는 곡과 함께 이제 만들어낸 걸그룹 캐츠아이가 이번에 데뷔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런칭을 하는데 이들을 뽑는 과정도 오픈을 해서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 K-팝에서 이 걸그룹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일부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캐츠아이는 데뷔도 하기 전부터 이 팬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진 팬덤에다가 이제 캐츠아이를 데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로 수익이 나는 걸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번 1분기에 이 하이브는 실적이 어닝 쇼크라고 딱 말할 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에서도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도 딱 눈에 띄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근데 여기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미지까지 나빠지기 때문에 더더욱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 방시혁 대표 이하 그 전체 지분이 32.47%라 경영권만큼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빅히트 뮤직이라는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을 그 매니지먼트하는 쪽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이 전속 계약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재계약을 통해서 유지해가면서 내년 2025년 하반기에는 완전체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하이브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자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이 보통주의 의무 보유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넷마블 자체가 이제 주요 주주인데, 넷마블도 그 이 기업 가치를 이제 뭐랄까요, 좀 주가를, 자기네 주가, 넷마블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투자 자산들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 지분을 이제 시장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예전에 작년에 벌써 6%인 5,235억을 매각을 해서 5,235억을 현금화했고, 이번에 남은 그 잔여 지분 12.08% 중에 이번에 2.64%를 110만 주를 팔아서 또 이제 일부 자금을 현금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넷마블은 하이브 주식을 야금야금 시장을 통해서 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만원 전후한 가격대에서 이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는 이제 팔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0만원이 넘어가면 항상 넷마블의 지분에 대한 이 매물화에 대한 우려를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브에 대해서 1분기 실적 어닝 쇼크를 반영을 해서 1분기 실적들을 제시했는데, 삼성증권이 27만원을 가장 낮게 평가를 하고 대신증권이 33만원을 제시하면서 공격적으로 이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와서 그 미니진 사태 때문에도 이미지가 실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20만원대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제 웬만큼 악재가 나와도 이 하이브의 주가는 20만원대에서 뭐 버텨줄 수 있는, 버텀을 20만원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하이브는 앞에서 말했던 신규 걸그룹이나 또 그 BTS 멤버들이 한 명씩 복귀를 하면서 이들이 개별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장 성공한 그 컨텐츠를 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이브의 실적은 향후 개선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하이브는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가격대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죠. 이런 부분을 다 주의해서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